안녕하세요. 네, 이제 여러분들 첫 모의고사를 보고 이제 이 강평을 듣기 시작하셨을 텐데요. 첫 모의고사를 보신 분들도 있겠죠. 첫 유예생이라고 하면 아니면 단연차 분들은 경험이 있으실 겁니다. 어쨌든 첫 유예생을 기준으로 봤을 때 첫 모의고사는 좀 상당히 떨려요. 제 경험상으로 봤을 때도 첫 모의고사 봤을 때가 거의 시험만큼 떨렸던 기억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지난 2024년도에 이제 빠르면 4월 아니면 5월 이 정도 때부터 이제 공부를 쭉 시작해서 처음 이제 하루 종일 쭉 써보는 시간이 될 거기 때문에 아마 매우 떨리셨을 거예요. 그리고 생각보다 정말 잘 써지시는 분들도 계시겠지만 대부분은 아마 생각보다 잘 안 써지네 라고 그런 느낌을 받으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우선 첫 번째 강평이기 때문에 간략하게 이제 이런 답안 작성 유의 사항에 대해서도 좀 말씀을 드릴까요? 다른 강사님들께서도 말씀을 해 주시겠지만 그래도 저도 너무 중요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지금 여기 답안지를 처음에 딱 받으시면 이렇게 유의사항이 써 있어요. 근데 아마 지금 가장 최근이죠. 작년 시험, 이제 작년이 됐습니다, 벌써. 2025년이니까. 2024년 시험 때, 이게 원래 답안지가 16페이지인데, 2024년도에 시험을 보셨던 분들의 그 말씀을 들어보면, 잠시만요. 들어보면, 이 답안 내지가 16쪽이 아니라 20쪽이었다고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아마 이거는 좀 변경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어쨌든 받으시면 이 유의사항에 따라서 그렇게 해주시면 되며, 여기서 볼드체로 되어 있는 부분 있잖아요. 이 부분들을 좀 자세히 보셔야 돼요. 예를 들어서 보시면 답안지의 인적사항 기재 외의 부분의 특정임을 암시하거나 이런 표시, 예를 들어서 다른 이상한 표시를 하면 0점 처리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 인적사항 기재란 외의 부분에는 뭔가 다른 표시를 하면 안 되고요. 반드시요. 그리고 여기 이거 안 하시는 분들 많아요. 반드시 한 문제를 풀고 나면 그 옆에 끝이라고 꼭 써주고 마지막에 다 풀고 나면 중앙에 이하 여백이라고 써주시는 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즉, 이 답안 작성 유의사항을 쭉 한번 읽어보시고 이대로 하시면 돼요. 답안 정정 시에는 두 줄을 긋고 여러 가지 있으니까 처음 모의고사 보시면서 이런 것들을 쭉 연습하시면 됩니다. 이러한 부분들이 틀리면, 예를 들어서 틀리셨다. 이것도 제가 첨삭할 때 말씀드릴 테니까 이걸 모의고사에서 쭉 연습하다 보면 실제 시험에서는 이 부분에서 이제 틀려서 불이익을 받는 경우는 없으실 거예요. 그러니까 이 유의사항도 너무 훅 넘어가지 마시고 한 번쯤은 이제 모의고사 보는 초반에는 좀 읽어보시고 그렇게 하시는 거를 추천드리겠습니다. 반드시 이름은 인적사항 기재란 외에는 쓰시면 안 됩니다. 네, 그렇게 보시면 되고, 이제 이번 주에 이 지금 범위는 제가 말씀드렸지만 통칙은 아마 제가 계속 나올 수 있어요. 모든 범위에 그 해당 범위에 이렇게 연관돼서 나올 수도 있고 통칙을 따로 떼서 이렇게 출제할 수도 있는데 어쨌든 대부분은 아마 연관지서 내겠지만 이번에는 첫 번째 부분이기 때문에 통칙을 따로 30점 분량으로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그 다음에 물론 2022년 협약 7차 개정된 지가 꽤 지나긴 했다고 볼 수도 있지만 계속해서 개정된 부분에 대해서는 언제라도 나오더라도 이상하지 않은 그런 상태입니다. 매년 지금 그 부분에서 나오기도 했고요. 심지어 2년 연속 똑같은 부분에서 나오기도 했습니다. 개정된 부분에서요. 그렇기 때문에 제가 두 번째 문제는 지금 1에서 4부 범위이긴 하지만 여기서도 개정된 부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직 나오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 좀 출제를 해보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문제는 이제 또 3류 그리고 1부, 7류, 9류에서 좀 동식물성 생산품의 분류에 대해서 총체적으로 좀 한번 물어보는 문제를 또 구성을 해 보았고요. 뭔가 중요하다 싶은 거. 그 다음에 또 제분공업의 생산품 역시 중요하죠. 그렇게 해서 네 번째 문제는 그렇게 11류, 19류 관련된 문제를 한번 구성해 보았습니다. 그렇게 구성을 보았고요.
일단 문제 구성에 앞서서 아마 첫 모의고사니까 문제를 푸는데 좀 어떻게 접근해야 되지? 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어쨌든 HS 관련돼서 말씀을 드리면 일단 문제를 딱 봤죠. 그러면 드립다 일단 풀지 마시고 일단 1, 2, 3, 4번을 쭉 한번 아주 가볍게 스캔해 주세요. 가볍게 스캔해도 대충 내가 이 부분은 내가 아는 부분이야. 이 부분은 내가 모르는 부분이지 라는 게 바로 파악이 돼요. 바로 파악이 됩니다. 특히 실제 시험 가면 더 그럴 거예요. 이건 내가 못 쓰는 문제, 이건 내가 아는 문제, 이건 좀 생각해야 되는 문제. 아마 이런 식으로 머릿속에서 빠바박 굴러갈 겁니다. 머리가 돌아갈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 딱 보시고 딱 이제 아는 문제에 집중합니다. 이제 아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르는 문제는 일단 넘어간다고 생각하고 아는 문제에 집중하고 모르는 문제는 일단 제껴놓으셔도 돼요. 그리고 모르는 문제는 나중에 더 생각을 하는 시간을 가지고 일단 아는 문제에 집중하시기를 말씀드리고요. 일단 그럼 이제 문제풀이에 한번 들어가 볼 건데요. 먼저 첫 번째 문제입니다. 첫 번째 문제는 해석에 관한 그 건설표 해석에 관한 통칙에서 제가 제 통칙 2호 과목 그리고 뭐 통칙 제 1호 또 언급하고 그리고 통칙 제 5호와 관련돼서 문제를 구성해 보았습니다. 30점이기 때문에 뭐 전체 다를 물어볼 수도 있었지만 그래도 좀 제가 여기서 통칙 제 2호 과목, 통칙 제 5호에 대해서 좀 기술할 수 있는 문제를 구성을 했고요. 특히 반가공품 같은 경우는 제가 기본이나 뭐 쭉 커리에서도 이거 좀 중요한데 아직 막 그렇게 깊숙이 이것만 단독으로 출제된 적은 없어서 이게 충분히 나올 수도 있다라고 했던 부분입니다. 그렇게 해서 반가공품에 대해서 문제를 구성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 그래서 제가 이 반가공품의 정의 및 분류 방안이라고 말씀을 해드렸고 그 다음에 이 정의 및 그 분류 방안 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입니다. 해설서에 있는 내용이고 그 다음에 두 번째 그럼 반가공품들의 이 사단위호 및 분류 근거 하고 제가 괄호치고 적용 통칙 규정을 원문을 포함해서 기술을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즉 지금 보시면 여기에 이 물품을 분류하는데 적용된 통칙을 기술하고 그 통칙의 원문도 여기 기술하라고 이렇게 제가 문제를 이렇게 구성을 한 겁니다. 그리고 이건 뭐 사례들은 다 아시겠지만 제가 수업 시간에 다 말씀드렸던 내용이에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플라스틱으로 만든 관 형태를 가진 병 제조용 중간 성형품 매우 중요한 사례죠. 이거는 해설서에 나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천연 코르크, 면도날 블랭크, 단추 블랭크, 코면단 기억하실 거예요. 그래서 코면단은 관셀프의 사단위호, 해당 호에 특계가 되어 있기 때문에 얘네는 통칙 제2호 과목이 아니라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한다는 거 이거 반드시 기억해 주시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결론적으로 이 문제는 일단 이 문제 1에서 이 물음 1번은 반가공품의 정의 및 분류 방안에 대해 쓰고 아마 분류 방안의 원칙은 통칙 제2호 과목일 겁니다. 통칙 2호 과목이 적용되지만 하지만 대원칙은 뭐예요? 호의 용어나 관련 주규정, 즉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할 수 있으면 통칙 제1호에 따라 분류하라는 겁니다. 그래서 그 통칙 제1호의 통칙 제1호의 그 예시가 코면단이라고 말씀을 드렸고요. 그 다음에 대표적으로 통칙 제2호 과목에 따라 분류하는 반가공품, 즉 블랭크의 대표적인 예시가 이 병 제조용 중간 성형품이었던 거죠. 그래서 문제를 한번 보시면 제가 이렇게 모범 답안을 한번 보겠습니다. 모범 답안을 보면서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이 반가공품의 정의 이거 암기식 제가 설명드렸던 부분이 있습니다. 직사 x 완대윤 예오완 직사 x 완대윤 예오완을 적어주시면 돼요. 직사 아니라 x 그 다음에 완대윤 그 다음에 예오완 네 이렇게 있죠. 그래서 이렇게 암기식이 따다닥 튀어나와야 돼요. 암기식이 없어도 어쨌든 직접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이 아니라 완성된 물품의 그 대체적인 모양이나 윤곽을 갖추고 있는 부서 오직 그 물품으로만 완성하기만 사용할 수 있는 물품을 말하죠. 즉 이 완성된 물품의 본질적 특성을 가지고 있다고 볼 수 있는 거죠. 여기서 추가적으로 된 게 여기 반제품하고 헷갈리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이 부분까지 적어주시면 됩니다. 그럼 분류 방안,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기술해야 될지 모르는 이게 뭐야 분류 방안? 뭐지? 라고 생각하시는 부분이 있을 텐데 이 부분이 해설서 총설